안녕. 오늘도 어김없이 너가 푼 문제 풀이 과정이랑 그리고 채점 쭉 한번 해봤는데, 음, 곧잘한 것 같아. 좋아. 잘했어. 앞으로도 이렇게 쭉 공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문제를 얼마나 많이 맞췄냐, 얼마나 잘 알고 있냐, 이것보다도 성실한 이 학습 태도, 성실하게 공부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난 되게 고마운 것 같아. 숙제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내주고, 음, 이것도 이제 내가 느끼는 고마움 중에 하나라서, 그냥 그렇구나 느끼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 유지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근데 보니까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건드리지도 못한 느낌을 아예 받기도 했고, 또 어떤 문제는 분명 지름길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노가다식 계산을 통해서, 노가다식 계산이어서 오류가 존재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도 몇 개 있었어.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 전처럼 모든 문제를 풀이한다기보다는 너가 틀렸던 문제, 그리고 풀이 과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싶은 문제를 위주로만 선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할 겁니다. 뭐 물론 마음 같아선 전 문항을 찍고 싶지만, 너가 저기 내 유튜브 구독이랑 뭐 좋아요 이런 거 눌러줄 것도 아니고 음, 장난인 거 알죠? 일단 내가 피곤해서 쌤도 빨리 자야죠. 너무 피곤해서 지금 시간이 새벽 3시 54분 좀 지나고 있어요.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고 있는데, 하다가 말이 꼬이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말을 왜 횡설수설하냐 싶을 순간이 있더라도 그냥 불쌍하다 하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풀이를 해볼 건데, 너가 틀렸던 문제들을 내가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 전에 예제 1번, 유제 1번, 유제 2번은 우리가 수업 시간 때 다뤘던 거니까 한번 넘어가 보고, 지금 유제 4번 같은 경우에는 풀이가 여기 적혀 있는 것 같거든. 근데 예제 2번이랑 유제 3번의 풀이가 안 보여요. 아니면 쌤이 지금 한밤중에 찍는 거라 안 보이는 걸 수도 있어. 아니면 쌤이 너무 늙어서 못 보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잘 풀었나 못 풀었나 싶어서 노파심에 한번 간단하게 풀이 써보고, 그 다음부터 너가 틀린 문제 위주로 한번 해설을 해볼게. 자, 일단 예제 2번 가보자. 지금 두 개의 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고 했어. 기억나죠? 이 두 수에서 소인수들을 따서 우리가 라인을 맞춘 다음에 각 라인별로 가장 값이 작은 거를 뽑아서 몽땅 곱해주자. 그럼 그게 최대 공약수가 된다. 이거 기억하죠? 자, 그럼 왼쪽에 있는 수, 오른쪽에 있는 수 이렇게 두 개로 나눠봤을 때 왼쪽에 있는 수에서 소인수가 뭐가 있어요? 2, 3, 5 이렇게 있죠. 오른쪽에 있는 수에서 소인수는 2, 3, 7 이렇게 있어. 그럼 우리가 소인수 2, 3, 5, 그다음에 2, 3, 7 이렇게 있으면 총 라인을 몇 개를 그려야지 될까? 4개를 그려야 되겠죠. 어떻게 4개냐? 2라인, 3라인, 5라인, 7라인 이렇게 4개를 그려줘야 될 거야. 그럼 왼쪽에 있는 수부터 먼저 한번 적어볼게. 얘부터 소인수가 2랑 3이랑 5니까 각각 2라인, 3라인, 5라인에 배치를 시켜주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가장 먼저 2의 4제곱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곱하기 3라인의 3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5라인의 5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수 한번 라인에다가 써볼 건데, 맞춰서 2의 제곱 곱하기, 자 3라인에는 3 해주고 곱하기 7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왜냐? 5라인에는 우리 밑이 5인 것들만 쓸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밑이 7이에요. 애초에 불청객이요. 불청객이 왔으니까 안 되고, 얘네 자리, 얘네 집단에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7 같은 경우에는 여기 7 라인에다가 넣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 각 라인에 있는 것들끼리 값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야. 위에 있는 값, 아래에 있는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뽑아서 몽땅 곱해주면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이 라인에서 가장 작은 거를 뽑아볼게. 2의 4제곱이고 2의 제곱 중에서 뭐가 제일 작아? 자, 여기는 지수가 2, 여기는 지수가 4니까 2의 제곱을 우리 뽑아줄 수 있겠죠. 3라인에서는 3의 제곱이고 여기는 그냥 3이긴 하지만 사실 여기 3의 1제곱, 지수가 1인 거 숨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3의 제곱이랑 3 중에서 우리가 더 작은 건 뭐냐면 3이죠, 3. 그래서 3라인에서는 3을 뽑아주고, 5라인에서는 여기 아무것도 없네? 5 이렇게 뽑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왜냐?
여기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는 느낌으로 우리 봐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이랑 5 둘 중에 뭐가 더 작냐? 1이 더 작기 때문에 우리가 1을 뽑아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곱셈에서 1은 표현 안 하니까 말하자면 이 5라인에서는 아무것도 안 뽑는 게 답인 거죠. 그럼 7라인에서도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7 뽑아야겠네? 요게 아니라 사실은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1과 7 중에서 더 작은 거 1을 뽑는다. 말하자면 곱하기 1을 한다 요건데, 우리 곱하기 1 하는 거 의미 없으니까 애초에 아무것도 안 뽑는 느낌으로 가자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2라인에서는 2의 제곱, 3라인에서는 3 이렇게 뽑았으니까 얘가 바로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되고 정답은 2번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자, 옆에 한번 볼게. 유제 3번도 그 풀이가 없어가지고 한번 이제 쌤이 간단하게 풀어볼 건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최대 공약수 구해야 되는데 여기선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지 않죠. 이거 무슨 얘기일까? 우리 보고 직접 하란 얘기예요. 그럼 72 소인수분해를 먼저 해볼 건데 8, 9, 72. 자, 8은 2, 4, 8 여기 소수 나왔고, 4는 2, 2는 4 소수 두 개 또 나왔죠. 9는 3, 3은 9 소수 소수.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다. 자, 104 볼 건데 104 소인수분해를, 자, 얘는 가지치기 했죠. 72 같은 경우에는 104는 거꾸로 나누는 방식으로 소인수분해 해볼게. 그러면 2로 나누면 52, 한 번 더 2로 나누면 26, 한 번 더 2로 나누면 13. 해서 10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13이야. 그럼 문제는 이 둘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돼. 그럼 위에 있는 72에서는 우리가 이거 소인수 뭐 나왔어? 2 나오고 3 나왔죠. 그 다음에 104에서는 소인수 뭐 나왔냐면 2랑 13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려야 되는 라인의 개수는 총 3개죠. 2라인, 3라인, 13라인. 그리고 각 라인에 맞게 여기 있는 소인수분해 된 것들을 배열을 해주면 돼. 그럼 일단 먼저 72부터 한번 배열을 시켜보자. 2라인의 2의 세제곱 곱하기 3라인의 3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얘는 13을 소인수로 갖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빈칸으로 놔두면 되겠죠. 104 볼까? 10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13인데 이렇게 적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왜? 3라인에는 밑이 3인 것만 적는 건데 13 같은 경우에는 밑이 13이야. 불청객이죠? 얘네 마을에 갖다 줘야 됩니다. 얘는 13 소속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3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각 라인에서 우리가 값이 가장 작은 거 뽑아줘야 되는데, 이 라인에서는 여기는 2의 세제곱이고 밑에도 2의 세제곱이에요. 뭘 뽑을까요? 아무거나 뽑아도 상관없죠. 왜냐면 어찌됐든 둘의 값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2의 세제곱 이렇게 적어주고, 3라인에서는 못 뽑을까?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3의 제곱 이렇게 뽑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를 틀리게 되죠. 자, 여기 사실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3의 제곱이랑 1 중에 더 작은 거 1을 뽑는다. 말하자면 아무것도 뽑지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13라인에서도 마찬가지 해서 우리가 3라인에서 뽑을 거 없고요. 13라인에서 뽑을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2라인에서만 뽑아주면 얘가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2의 세제곱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2는 4, 4, 2, 8 해서 정답은 3번. 자, 그래서 이렇게 풀이가 안 돼 있는 거 한번 봤고, 이제부터는 너가 틀린 문제 한번 봐볼게. 유제 4번, 바로 다음 문제를 틀렸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너가 푼 풀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마 중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았나 싶어. 같이 한번 볼게. 아까랑은 다르게 이번에는 수가 몇 개 주어져 있냐? 1개, 2개, 3개. 이번에는 3개의 수가 주어져 있어. 그렇지만 핵심은 똑같아. 각 라인에 맞춰서 라인별로 가장 작은 값을 뽑은 다음에 그것들을 몽땅 곱해주는 방식 자체는 변하지 않아. 그럼 일단 첫 번째 수에서 우리가 보면은 꺼낼 수 있는 소인수가 2, 3, 5. 두 번째 수에서는 꺼낼 수 있는 소인수가 2, 3, 5. 세 번째 수에서는 2, 3, 7. 자, 앞에 두 개는 2, 3, 5인데 여긴 2, 3, 7이니까 요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려야 되는 라인은 총 몇 개인 거야? 4개인 거죠. 2라인, 3라인, 5라인, 7라인. 그래서 이 라인에 맞춰서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세 번째 수를 각각 한번 배열을 해볼게. 그럼 일단 첫 번째 수부터 배열을 해보면 2라인에는 2의 제곱 곱하기 3라인에 3의 제곱 곱하기 5라인에 5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두 번째 수는 2라인에 2의 세제곱, 3라인에 3, 그 다음에 5라인에 5의 제곱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 세 번째 수는 2라인에 2의 제곱 곱하기 3라인에는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에 7라인에 7 이렇게 적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자, 여기 왜 안 돼? O 라인에는 5가 미친 것만 들어갈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7이 들어가 있죠. 불청객이야, 불청객. 얘네 마을에 갖다 넣어줘야 돼요. 그럼 얘는 7 소속이니까 7 라인에 요 라인에 맞춰서 곱하기 7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각 라인에 맞춰서 요 라인별로 값이 가장 작은 거 하나를 뽑아주면 돼요. 그럼 이 라인에서 값이 가장 작은 거 뭐예요? 2의 제곱 있고 2의 세제곱 있고 또 2의 제곱 있네. 그러면 2의 제곱이 이 중에서 가장 작죠? 그러면 2의 제곱 이렇게 뽑아주고 3라인에서는 3의 제곱 있고 3 있고 3의 제곱 있네. 3이 제일 작다. 그럼 곱하기 3 해준 다음에 5라인에서는 5의 제곱. 여기는 1이 숨겨져 있는 느낌이라고 했어. 그러면 1, 즉 말하자면 아무것도 뽑지 않는다. 7라인에서도 7이 있긴 하지만 여기 1, 1 곱셈기호 이렇게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아무것도 뽑지 않는다 해서 2의 제곱 곱하기 3이 요 세 개의 수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이거 문제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죠? 정답은 2번. 분명 여기 있는 유제 4번 요게 풀이잖아. 너가 잘 풀었어. 그리고 보면은 2라인, 3라인, 5라인, 그 다음에 여기 1 표시한 걸로 봐서 7라인까지 라인 4개 잘 만든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뽑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허허, 이거 왜 뽑았을까? 여기 1이 분명히 생략이 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아마 집중력 이슈인 것 같아. 음, 그래. 이런 거 실수하지 말자. 아이, 끝까지 다 놓고서, 너무 아깝잖아.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 유제 6번 문제 21과 a가 서로 소일 때 a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 문제에서 묻는 개념이 뭐냐면 서로소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냐? 이거 묻는 거였어. 우리 서로소라는 거는 두 수의 관계, 그 두 수가 친하냐 어색하냐 그거 묻는 관계였었고,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두 수의 공약수가 하나만 있냐 뭐 여러 개 있냐 그 두 수의 공약수를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개념이 서로소다 아니다 요 관계였었지. 그럼 우리가 서로소라는 걸 알려면 공약수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요거 한번 복습을 해볼게. 우리 약수라는 거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 수를 약수라고 하는데, 두 수가 그 약수를 공통으로, 즉 두 수가 가지고 있는 약수 중에서 겹치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공약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8과 12의 공약수를 찾아보면 일단 8의 약수를 먼저 적어볼게. 1, 2, 4, 8. 그 다음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자, 이때 겹치는 약수를 보니까 8의 1, 그 다음에 12의 1 이렇게 겹치고, 그 다음에 2랑 2 이렇게도 겹치고, 마지막으로 4랑 4 이렇게 겹치죠. 그러면 약수들 중에서도 두 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약수, 즉 둘이 겹치는 약수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약수라고 한다라는 거야. 자, 근데 공약수를 얘기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수는 뭐 1억을 갖다 놓든 뭐 몇천억을 갖다 놓든 뭐든지 간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1은 공약수로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 왜? 어떤 수에다가 1을 곱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죠. 또 어떤 수를 1로 나눠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우리 1이라는 거는 곱하거나 나눴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숫자는 1을 약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약수를 얘기할 때 1은 무조건 공약수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1 말고 나머지를 공약수로 가지냐 마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지금 8과 12 같은 경우에는 1 말고도 다른 공약수들이 존재를 했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자 2랑 5 요 두 수의 공약수를 한번 봐봐. 2 같은 경우에는 약수가 1과 2, 5 같은 경우에는 약수가 1과 5야. 지금 공약수가 1과 1, 2에서 1, 5에서 1 요거 하나밖에 없죠. 일단 기본적으로 두 수는 공약수가 1, 이 1은 무조건 존재하지만 8과 12 같은 경우에는 1 말고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게 있었는데 2랑 5 사이에서는 1 말고 추가로 나오는 게 없어. 자, 이때 우리 이렇게 공약수가 1뿐인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냐고 했었냐면 서로소 관계다라고 했었어. 자, 그럼 위에처럼 공약수가 1 말고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게 있다. 그럼 우린 이거는 서로소가 아니다라는 관계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서로소라는 건 무슨 뜻이다?
두 수의 공약수가 1뿐인 관계를 우리가 서로소 관계다라고 얘기한다. 자, 그럼 문제 상황을 보면은 21과 a가 서로소라고 했는데 다음 중 a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을 골라보라 그랬어.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보면 되냐면 a가 6일 때, a가 9일 때, a가 14일 때, 16일 때, 18일 때 하나하나 다 넣어가지고 요때 공약수가 1 말고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자, 예를 들어서 1번처럼 만약에 a가 6이다. 그러면 21과 6이 서로소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줘라 라는 문제고 21 같은 경우는 약수가 어떻게 돼? 1, 3, 7, 21. 6은 약수가 1, 2, 3, 6이니까 공약수, 겹치는 약수가 1, 그리고 3 이렇게 겹치죠. 1 말고 추가적으로 겹치는 게 있네. 서로소 관계가 아니구나. 자, 그럼 이번에는 2번 선지에 있는 것처럼 a가 9일 때 말하자면 21과 9 요 두 수의 관계가 서로소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보자. 그래서 21 약수 보면은 1, 3, 7, 21, 9의 약수는 1, 3, 9. 겹치는 약수, 공약수가 1 말고 추가로 또 생기네? 그럼 이거 서로소 관계 아닌가 보다 해서 a가 9일 때, 14일 때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수작업으로 계산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빠른 풀이를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풀이가 뭐냐? 여기 있는 모든 수들을 일단 싹 다 소인수 분해를 해보는 거야. 일단 우리 21 소인수 분해하면은 얘는 바로 할 수 있지. 3, 7에 21인데 여기서 합성수가 없죠. 소수밖에 안 나오죠. 3, 7 둘 다 소수니까 더 이상 소인수 분해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21은 3 곱하기 7 이렇게 될 거고 6은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 2, 3은 6인데 여기서 더 소인수 분해 되는 게 없죠. 왜? 둘 다 소수니까. 그러면 6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고 9는 3, 3은 9니까 3 곱하기 3 우리 이거 거듭 제곱으로 표현하면 3의 제곱이죠. 9는 소인수 분해하면 3의 제곱이고 14는 보면은 2, 7의 14인데 여기서 지금 다 소수기 때문에 소인수들만 나왔기 때문에 더 소인수 분해할 게 없다. 그럼 14는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7 이렇게 될 거고 16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8인데 여기서 8은 추가로 또 소인수 분해 되는 게 있지. 자, 그러면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16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소인수 분해가 돼서 거듭 제곱으로 표현하면 얘는 2의 4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18인데 18 같은 경우에는 한번 거꾸로 나눠보자. 자, 2, 9, 18, 3, 3은 9 해서 2 곱하기 3의 제곱 2 곱하기 3의 제곱 그래서 여기 보기에 있는 모든 숫자들을 일단 싹 다 소인수 분해를 해봤어. 자, 이 소인수 분해를 한 이유가 뭐냐? 21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야. 쌤이 이 문제 풀 때 처음 보여준 풀이는 21의 약수 쭉 적고 그 다음에 6의 약수 쭉 적어서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판별하는 식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살짝 소개를 했었는데 자, 그 풀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칫하다가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지.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방법으로 풀면은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적응이 되다 보면은 이게 아마 훨씬 더 쉬운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 거냐? 자, 20일 같은 경우에 소인수 분해하면 3 곱하기 7이지. 자, 그리고 a가 6인 경우를 한번 볼게. 자, 그러면 20일은 소인수 분해하면 3 곱하기 7이고 a가 6일 때는 6은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이야. 자, 그런데 21도 그렇고 6도 그렇고 둘 다 3이라는 소인수를 가지고 있지. 이거 무슨 얘기야? 21도 3으로 나눠 떨어질 수 있다라는 소리고 6도 3으로 나눠 떨어질 수 있다는 소리인 거야. 즉 21도 3을 약수를 가지고 6도 3을 약수로 가진다라는 소리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21과 6은 둘 다 3으로 나눠 떨어지네. 그러면 21과 6은 3을 공약수로 가진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3을 공약수로 가지니까 공약수가 1 말고 3 추가적으로 생기는 게 있지. 그러면 21과 6은 다시 서로소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겠죠. 이런 식으로 따져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 이번엔 a가 9인 경우 a가 9일 때 21과의 관계가 서로소 관계냐 아니냐 한번 볼게. 자, 21은 3 곱하기 7이니까 3으로 나눠 떨어질 수 있겠지. 또 9도 3의 배수잖아. 3으로 나눠 떨어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21도 3으로 나눠 떨어질 수
있고 9도 3으로 나눠 떨어질 수 있으니까 21과 9는 3을 공약수로 갖겠지. 왜냐하면 21도 3을 약수로 갖고 9도 3을 약수로 가지니까 21과 9는 3을 공약수로 갖겠죠. 그러면 공약수가 1 말고 3이라는 것도 생겼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으니까 공약수가 1뿐인 게 아닌 거죠. 따라서 서로소 관계도 아닌 거죠. 그러면 9도 21과 서로소 관계는 아니다. 자, 다음 볼게. 14랑 21이 서로소 관계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자, 21은 소인수분하면 3 곱하기 7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말은 21은 3으로 나눠도 물론 떨어지지만 7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진다. 이거 알 수 있겠죠? 왜냐면 곱하기 7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7로 나누어도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나머지 안 생기고. 근데 14도 보면은 2 곱하기 7이니까 얘도 7로 나눠도 14는 나눠 떨어집니다. 그러면 21과 14 모두 7로 했을 때 나눠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21도 7을 약수로 가지고 14도 7을 약수로 가진다는 얘기야. 즉 21과 14는 둘 다 7을 약수로 가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공약수가 1 말고 7이라는 공약수도 발견이 됐으니까 서로소라는 뜻에 안 맞죠. 그럼 얘도 아닌 거야. 그럼 4번 한번 볼게. 자, 16은 2의 4제곱, 21은 3 곱하기 7인데, 자, 21은 3 나눠 떨어지고요. 7로도 나눠 떨어집니다. 근데 21을 나눠뜨리는 3이랑 7이 16을 나눌 수 있나? 즉 16도 3 또는 7로 나눠 떨어지나? 안 떨어지죠. 왜냐? 얘는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뭐 2의 몇 제곱 곱하기 3 또는 2의 몇 제곱 곱하기 7, 3과 7을 소인수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16 같은 경우에는 3 또는 7로 절대 안 나눠 떨어집니다. 나머지가 생기는 수예요, 얘는. 그러면 21을 나눠뜨리는 수 3과 7, 그리고 16을 나눠뜨리는 수 2의 배수들은 겹치는 게 없죠, 아예. 즉 21의 약수랑 16의 약수는 겹치는 게 1밖에 없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정답은 우리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둘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5번 선지 한번 볼게. 자, 지금 18인데 2 곱하기 3의 제곱이고 우리 21은 3 곱하기 7이야. 자, 21은 3으로 나눠 떨어지죠. 18도 3으로 나눠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얘가 2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3으로 나누면 이게 하나 나눠 떨어지니까. 그래서 21도 3으로 나눠 떨어지고 18도 3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21도 3을 약수로 18도 3을 약수로 가진다는 얘기야. 즉 21과 18은 3을 공약수로 가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공약수가 1 말고 3이라는 것도 발견이 됐으니까 서로소라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요 풀이의 핵심은 21과 a라는 수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수를 동시에 나눠뜨릴 수 있는 값이 존재하는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파악을 해주면 되는 문제 풀이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유제 6번 풀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 너가 틀렸던 게 유제 8번. 요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죠?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해 놓으면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 두 수 A, B의 공약수가 된다. 두 수 A, B의 최대 공약수가 구해지면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A, B의 공약수가 된다. 요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였어.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공약수의 개수를 물어봤지만 우리는 일단 제일 먼저 뭐를 구해야 된다?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돼. 그러고 나서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우리가 두 수, 여기 있는 세 수의 A, B, C의 공약수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럼 먼저 최대 공약수를 구해볼게. 지금 주어진 수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이 3개 있는 수에서 소인수들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 첫 번째 수 같은 경우에는 2, 3, 7 이렇게 있고, 두 번째 수는 여기도 2, 3, 7을 소인수로 갔네. 세 번째 수는 3, 5, 7을 소인수로 가지니까 우리가 그려야 되는 라인은 몇 개? 4개인 거죠. 각각 무슨 라인? 2라인, 3라인,
5라인, 7라인.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라인에 맞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를 한번 배치를 시켜 볼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에 2의 제곱, 두 번째 여기 3 라인에다가 3의 세제곱 곱하기 여기 다섯 번째는 비워놓고 7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 배열해 봅시다.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라인에 비워놓고 7의 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배열을 해보면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잘못했죠. 여기는 2라인인데 3이 들어갈 리가 없으니까 다시 3의 제곱 곱하기 나 진짜 좀 슬슬 잠이 오는데 5의 제곱 곱하기 7의 세제곱.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비교를 해줄 건데 2라인, 3라인, 5라인, 7라인 에서 가장 작은 거를 우리가 뽑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 라인에서는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애초에 뽑지 말아야 되고 3라인에서는 뭘 뽑아야 되냐? 3의 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있으니까 3의 제곱이 가장 작죠. 그래서 3의 제곱을 뽑고 5라인에서는 뽑을 게 없네. 여기 1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뽑지 말고 7라인에서는 곱하기 7 이렇게 7을 뽑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 세 수의 최대 공약수가 뭐라는 거야? 3의 제곱 곱하기 7이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요 최대 공약수에서 요 약수의 개수가 바로 요 세 수의 공약수의 개수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3의 제곱 곱하기 7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 볼 건데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하죠? 3의 제곱 곱하기 7이 있으면 일단 3의 제곱의 약수를 먼저 구해 보는 거야. 3의 제곱의 약수는 뭐였어? 1, 3, 3의 제곱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7의 약수는 몇 개 있어? 1, 7을 해서 이렇게 두 개 있죠. 자, 그러면 요 바구니에서 뽑을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여기 있는 바구니에서 뽑을 수 있는 경우 두 가지에서 이 3과 2를 어떻게 해준다? 곱해준다. 자, 그러면 3 곱하기 2는 6해서 6개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 왜 곱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표를 그려보라고 했죠. 자, 그래서 3라인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 1, 3, 3의 제곱. 그 다음에 7라인에서 만들 수 있는 거 1, 7 해서 이렇게 표를 그렸을 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이렇게 가로 세로를 곱했을 때 1 곱하기 3 하면은 3, 1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9, 7 곱하기 1 하면 1, 7 곱하기 3 하면 21, 7 곱하기 9 하면 63에서 총 6칸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약수가 총 6개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국엔 최대 공약수였고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6개가 나왔다는 거는 공약수가 6개 나왔다는 소리죠. 정답 2번이다. 자, 그리고 너가 푼 풀이를 봤는데 지금 어디가 계산이 잘못됐냐 보니까 나름 잘 세운 것 같아. 여기가 2라인, 3라인, 7라인 이렇게 잘 세웠는데 그리고 여기 5라인. 근데 요게 너가 뽑은 거지. 일단 5에서 안 뽑혔으니까 이거 잘했고 다음에 3의 제곱. 여기서는 3의 세제곱, 3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뽑는 게 맞고 그 다음에 7라인에서는 7, 여기 7의 제곱, 7의 세제곱이니까 7 뽑는 게 맞는데 문제는 요 2, 이거 어디서 나왔어? 여기 너가 1이라고 적었는데 애초에 뽑으면 안 되는 거였지. 하하, 계산 미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1, 3, 3의 제곱 여기서는 1, 7이니까 요 바구니에서 우리가 3개 뽑을 수 있고 요 바구니에서는 2개 뽑을 수 있어서 곱한다. 그럼 6가지가 나오죠. 정답에 거의 가까웠는데 까비. 그럼 우리는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보니까 한참 건너뛰고 뭐 여기 있는 건 다 너가 맞았기 때문에 건너뛰는 거고 유제 11번 한번 볼게. 자, 써놨습니다 쌤이. 풀이가 신박하다. 일단 너가 푼 풀이를 한번 봐볼게. 자, 여기 있는 요게 이 유제 11번 문제 푼 그 너의 풀이 과정이지. 보니까 어떤 자연수로 80을 나눠도 또 96을 나눠도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보기 있는 숫자들을 그냥 적당히 넣어서 80이랑 96을 일단 1번부터 4로 한번 나눠볼까? 그럼 나눠 떨어지나? 이거 일일이 한번 해본 것 같아. 그래서 4 괜찮네. 근데 이거 말고 더 큰 수로 나눠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80을 이번에 한번 6으로 나눠볼까?
얘는 안 나눠 떨어진다. 그러면은 12? 안 나눠 떨어지네. 16? 얘 된다. 그러면은 이게 96으로 16 이렇게 나눠도 떨어질까? 얘 된다. 해서 아마 요렇게 푼 것 같아. 일일이 보기에 있는 숫자를 다 넣어봐서. 근데 사실 이 문제의 의도는 그건 아니었고, 자, 우리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푸는 거였는데, 쌤이랑 같이 최대 공약수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문제 상황을 한번 이해를 해볼게. 어떤 자연수가 있어. 자, 어떤 수, 네모라는 수가 있는데, 이 네모라는 수를 가지고 내가 80을 나눴어. 이 네모 나누기 80을 했는데 나머지가 안 생기고 딱 나눠 떨어진대. 자, 그리고 그 같은 수를 가지고 96을 나눴을 때도 나눠 떨어진대. 자, 그러면 어떤 수를 나누어뜨리는 수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 약수라고 했지. 자, 그런데 이 어떤 수, 네모라고 해볼게. 이 네모라는 어떤 수를 가지고 80을 나눴습니다. 근데 80을 나눴는데 나눠 떨어졌대. 그러면 요 네모는 80의 약수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그 똑같은 네모를 가지고 내가 이번엔 96을 나눴어. 근데 이랬더니 또 나눠 떨어진대. 그러면 이 네모는 마찬가지로 뭐의 약수라고 할 수 있을까? 96을 나눠 떨어뜨리게 했으니까 96의 약수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 네모라는 수는 80도 나눠 떨어뜨리니까 80의 약수인데, 또 96도 나눠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또 동시에 96의 약수야. 그렇다면 이 어떤 수 네모의 정체는 뭐야? 80의 약수이면서 동시에 96의 약수인 거지. 그러면 한마디로 80과 96의 무슨 약수? 공약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이해돼? 자, 다시 한 번 더. 어떤 수 네모가 있는데 이 네모는 80을 나눠 떨어뜨릴 수 있어. 우리 어떤 수를 나눠 떨어뜨리는 거를 약수라고 했잖아. 근데 이 네모가 80을 나눠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이 네모는 80의 약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근데 그 네모가 96도 나눠 떨어뜨리네? 그러면 이 네모는 96을 나눠뜨리는 거니까 96의 약수일 거야.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이 네모는 80의 약수이기도 하면서 그냥 80을 나눠 떨어뜨리니까 또 동시에 96을 나눠 떨어뜨려서 96의 약수이기도 해. 그러면 이 말은 합쳐서 얘기해보면 80과 96의 공약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문제에서 묻는 건 뭐냐면 80과 96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래. 80과 96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것을 구하라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공약수들 중에서 가장 큰 거를 뭐라고 하죠? 최대 공약수라고 하죠. 즉, 80과 96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인 거야.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 우리 이거 소인수분해 배웠으니까 80 소인수분해 보고 96도 소인수분해 해서 우리가 그 라인 맞춰서 푸는 그거 있잖아. 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 80 먼저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얘는 8 곱하기 10이고 8은 2, 4, 8 여기 소수 4는 2, 2는 4 소수 10은 2, 50 소수 그래서 2의 4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나오고 96은 내가 거꾸로 한번 나눠볼게. 그러면 48 나오고 2로 해보면 24 한 번 더 2로 하면 12 한 번 더 2로 하면 6 한 번 더 2로 하면 3 그럼 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2의 5제곱 곱하기 3인데 이거 맞나? 검사를 한번 해볼게. 2의 5제곱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고 2는 4, 4, 2, 8, 8이 16, 16 곱하기 하면 32니까 32 곱하기 3 하면은 96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소인수분해 잘했네. 그럼 우리가 이거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는데 80 같은 경우는 소인수가 2랑 5 나오고요. 96 같은 경우엔 소인수가 2랑 3 나오니까 필요한 라인은 3개. 그래서 2라인, 3라인, 5라인 이렇게 돼서 일단 가장 먼저 80부터 한번 배열을 해보면 2의 4제곱 곱하기 여기 비워두고 곱하기 5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96 소인수분해 이거
2의 5제곱 곱하기 3이니까 여기 배열을 해주면 2의 5제곱 곱하기 3 곱하기 여기는 빈칸 해서 이제 라인별로 우리가 가장 작은 값을 채워 넣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라인에서는 2의 4제곱, 2의 5제곱 중에서 얘가 제일 작다. 2의 4제곱 해주면 되고 3라인에서는 여기 1, 3이니까 1, 즉 아무것도 뽑지 않는다. 5라인에서도 여기 1이니까 1과 5 중에서 1이 가장 작죠. 아무것도 뽑지 않는다. 그럼 최대 공약수는 2의 4제곱이네. 정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물론 어찌됐든 너가 푼 방법으로 해도 16이라는 답은 나오지만 우리는 요 개념을 알 수 있어야 돼. 그 자연수를 가지고 80을 나눠도 96을 나눠도 나눠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그 자연수가 80의 약수이면서 동시에 96의 약수다. 80의 약수이면서 96의 약수라는 말은 다른 말로 80과 96의 공약수다. 우리 요 개념을 끌어내는 게 이 문제에서 핵심이었어. 그래서 요 사고 과정을 우리가 한번 쭉 거쳐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 방식으로도 한번 문제 꼭 풀어보도록 해. 알겠지? 자, 다음으로 너가 틀린 문제 한번 더 봐보자. 와, 2개 남았다. 나 말했잖아, 이번에. 너 좀 잘 해온 것 같아. 근데 유제 11번을 틀렸네. 왜 틀렸을까? 한번 볼게.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a제곱 약수의 개수가 24개래. 이때 자연수 a의 값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자, 한번 보자. 자,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a제곱. 요거의 약수의 개수가 24개다라고 했어. 그럼 우리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은 3의 세제곱의 약수 쭉 나열하고 5의 a제곱 약수 쭉 나열한 다음에 요 바구니에서 뽑히는 개수 또 5의 a제곱에서 뽑히는 이 약수의 개수 곱했을 때 24개가 나와야 된다. 요거 이용해야 되겠지? 그러면 3의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약수가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니까 총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가 나올 거야. 4개.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몇 개가 나올지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부터 시작할까? 1부터 시작해서 5의 1제곱, 뭐 5의 2제곱 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와야 돼? 자기 자신이 나올 때까지 5의 a제곱이 나올 때까지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1부터 해서 5의 a제곱까지는 총 몇 개인 거야? a개일까? 여기 5의 a제곱에 있는 바구니에 요 약수의 개수는 a개가 아니라 a 플러스 1개야. 이거 왜 a 플러스 1개냐면 자, 5의 1제곱, 즉 5부터 5의 a제곱까지는 1부터 차례대로 생겨나는 거니까 여기는 우리가 a개가 생기는 거 맞거든? 근데 거기에다가 1도 포함시켜야 되니까 총 전체적으로 몇 개인 거야? a 플러스 1개인 거야. 그래서 왜 우리 요 바구니에서 뽑힐 수 있는 개수는 여기 있는 지수만큼의 개수 3개가 아니라 플러스 1개를 해줘야 된다는 이유도 뭐였어? 1도 약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1 때문에 얘도 우리 개수에 포함시켜야 돼서 플러스 1을 했어야 됐다라는 거 저번에 한번 중요하게 봤었지. 이것도 똑같은 논리야. 그래서 5의 a제곱의 약수를 쭉 한번 적어볼 때 1부터 시작해서 5의 1제곱, 5의 제곱, 5의 세제곱, 5의 4제곱, 5의 5제곱 쭉쭉 가서 자기 자신 5의 a제곱이 나올 때까지 가는 건 맞는데 여기서 a개인 거는 5의 1제곱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바로 a개인 거고 이 5의 a제곱도 어찌됐든 1을 약수로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 한 개까지 추가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요 바구니에서 뽑을 수 있는 건 결론적으로는 a 플러스 1개다 라고 해야지 맞는 거지. 자, 그러면 3의 세제곱 요 바구니에서 뽑힐 수 있는 개수는 4개. 그럼 5의 4제곱에서 뽑힐 수 있는 개수는 a 플러스 1개인 거야. 자, 그러면 4랑 뭘 곱해야지 24가 나와? 6을 곱해야지 24가 나오지. 자, 그러면 a 플러스 1, 요 값이 6이 되려면 a가 뭐여야 될까? a가 5여야지 5랑 1을 더했을 때 6이 나오지. 따라서 a는 2번.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해가 안 가려나? 내가 좀 더 자세히 풀이해줄게. 만약에 너가 이해를 했다 그러면 넘겨도 되고, 만약에 이해를 못했다, 아, 저게 뭔 소린가 싶다 그러면 좀 더 들어봐봐. 우리 수업 시간 때 어떤 걸 했냐면 16, 요거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 한번 해봤다. 자, 일단 16의 약수를 나열해 보면은 1, 2, 4, 8, 16. 뭔가 빠진 것 같은데? 1, 2, 4, 8, 16. 안 빠졌다. 우리 이렇게 나열해 볼 수 있었는데, 자, 우리 이 16 같은 경우에는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16은 4, 4, 16이고, 얘는 2, 2 소수 나오고, 또 2, 2 소수 나오니까 2의 4제곱이거든? 근데 여기 있는 약수들도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해보니까 어떤 관계를 볼 수 있냐. 자, 일단 1, 2,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자, 4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돼? 4는 2, 2는 4니까 2의 제곱이지. 또 8, 8은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돼? 2, 4, 8이고 2, 2는 4니까 2가 지금 3개 맺혀. 즉 2의 세제곱이지. 마지막으로 16은 자기 자신이니까 2의 4제곱. 뭔가 이런 관계를 볼 수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여기 2라고 쓰긴 했지만 엄밀히는 2에 지수가 1 올라가 있는 거잖아. 1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이 나올 때까지 지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씩 커지는 관계를 발견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를 본 이상 3의 5제곱이라는 수가 있을 때 이 약수는 어떻게 존재할까? 1부터 시작해서 3의 지수 1 올라가 있지만 생략할게. 그 다음으로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4제곱, 3의 5제곱 이렇게 존재하겠지. 또 5의 예를 들어서 6제곱이라는 수가 있어. 이거의 약수를 구해볼 거야. 그럼 어떻게 존재할까? 1, 5, 5의 제곱, 5의 세제곱, 5의 4제곱, 5의 5제곱, 5의 6제곱 자기 자신 나올 때까지 이렇게 존재하겠지. 자, 그럼 이번엔 요 개수를 한번 세볼 건데, 자, 일단 2의 4제곱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어때? 2의 여기 2의 지수 1 올라가는 것부터 2의 4제곱까지는 총 몇 개야? 4개지. 자, 그런데 우리 1도 약수니까 얘까지 포함시키면 전체적으로 몇 개야 약수가? 5개라는 거 알 수 있어. 3의 5제곱도 보면 이거 약수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1부터 시작해서 2개, 3개, 4개, 5개인데 여기 앞에 1까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야? 6개인 거지. 그럼 마지막으로 5의 6제곱 한번 보자. 약수의 개수가 5부터 시작하면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야. 여기까지가 6개인데 앞에 1까지 포함시키면 총 7개라는 거. 일단 가장 먼저 요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어떤 수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는 요 숫자가 있어. 자, 그러면 요거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볼 건데, 아까 우리 봤던 거에 의해서 2의 세제곱의 약수는 어떻게 존재해?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존재하겠지. 또 3의 제곱은 약수가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 1, 3, 3의 제곱 이렇게 존재해. 그럼 우리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은 2가 소인수인 계열에서의 우리 뽑을 수 있는 총 개수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를 뽑을 수 있지. 그러면 네 가지랑 3을 뽑을 수 있는 3개월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하나, 둘, 셋이니까 3개를 뽑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럼 이 둘이를 곱한 게 바로 요 전체적인 수의 약수의 개수다라는 걸 파악을 했는데 어떤 원리에 의해서냐? 우리가 표를 그리면 알 수 있다고 했었어. 자, 그래서 2의 세제곱 라인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표의 가로선에 그리고 3의 제곱 라인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세로선에 그려서 표를 한번 그려보면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가로 라인에 그려지고 세로 라인은 1, 3, 3의 제곱 해서 지금 몇 곱하기 몇 표가 그려지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가로로는 곱하기 4. 하나, 둘, 셋. 세로로는 곱하기 3.
즉 4 곱하기 3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4 곱하기 3표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그 안에 채울 수 있는 칸이 몇 개라는 거야? 5, 6, 7, 8, 9, 10, 11, 12. 총 12칸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총 약수의 개수가 12개 존재한다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문제 상황을 다시 한번 봐볼게.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a제곱의 약수의 개수가 24개라 그랬어. 자, 그러면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a제곱 요 약수의 개수가 24개니까 일단 3의 세제곱의 약수를 몽땅 구하고 5의 a제곱의 약수를 몽땅 구해 볼 거야. 자, 그러면 3의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요거의 약수가 어떻게 존재할까?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존재하겠지. 자, 그러면 3의 세제곱 요 바구니 안에서 뽑을 수 있는 경우는 총 몇 가지가 있어? 하나, 둘, 셋, 네 가지니까 총 네 가지 있을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여기가 좀 더 어려울 수 있어. 5의 a제곱에서 우리가 이 약수를 한번 구해보자. 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위에 우리 여기서 표시한 것처럼 자, 요거 한번 봐봐. 여기서 표시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1에서 시작해서 자기 자신으로 끝나야 돼. 그리고 그 사이에는 지수가 1부터 시작해서 지수가 자기 자신이 나올 때까지 쭉 존재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5의 a제곱 같은 경우에는 약수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해서 5의 지수 1, 5의 제곱, 5의 세제곱, 5의 4제곱 쭉쭉쭉 해서 자기 자신 5의 a제곱 나올 때까지 이렇게 약수가 존재하겠지. 자, 그러면 우리 요 바구니에서는 총 몇 개를 뽑을 수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야? 2개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야? 3개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개? 4개. 우리가 요 5부터 이 묶음의 개수를 셀 때는 지수가 몇 올라가 있는지를 보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2개, 여기까지가 3개, 여기까지가 4개면 여기까지 가면은 총 몇 개 있을까? 여기까지 가면 총 A개 있겠지. 왜? 여기 지수가 A니까. 자, 그러면은 쌤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부분이 A개야. 그렇다면 요 전체 초록색 주머니에는 몇 개가 있어야 돼? A개에다가 플러스 여기 있는 1까지 포함해서 결과적으로는 A개 플러스 1개 총 A 플러스 1개가 있어야 되겠지. 여기 이해했어? 자, 그래서 자, 정리를 하자면 3의 세제곱 계열에서 나올 수 있는 약수의 개수는 4개.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5의 a제곱 계열에서 나올 수 있는 약수의 개수는 우리 요 묶음에서 a개가 나오는데 여기는 1까지 추가를 해주면 a개에다가 한 개를 추가한 a 플러스 1개인 거야. 자, 그러면 4개에다가 곱하기 a 플러스 1개를 해줘야지 총 약수의 개수 24개가 나온다 라는 요식을 이용하는 거지. 그럼 우리 구구단에서 4 곱하기 뭐를 해야지 24가 나왔어? 4 곱하기 6을 해야지 24가 나왔지. 그러면 a 플러스 1이라는 요 자리가 6이 되려면 a의 값은 그때 얼마여야 될까? 5여야 되겠지. 그래야지 우리 5 더하기 1하면 6이니까 4 곱하기 6 하면 24 나올 거 아니야. 따라서 a의 값은 얼마라는 거야? 5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구하는 거야.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12번 볼게. 다음 중 약수의 개수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자, 이거는 너가 푼 풀이를 먼저 한번 봐보자. 자, 보니까 이렇게 풀었는데 아하, 이런 거 경계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수작업하고 노가다 소위 말하는 노가다식 풀이는 오류가 날 가능성이 항상 있어. 그래서 보면은 사실 17은 우리 63의 약수가 아니거든. 7이 63의 약수고 17은 63을 17로 나눠봐봐. 안 나눠 떨어져. 17은 63의 약수가 아니야. 이렇게 잘못 구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 그럼 이걸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안전하게 구하려면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정확하게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문제 출제 의도대로 이제 앞으로 출제자의 의도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될 거야. 의도대로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한번 해결을 해볼게. 일단 1번부터 봐보자. 12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가장 먼저 소인수분해 해보자. 3, 4, 12, 여기는 2는 4니까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야. 자, 그러면 2의 제곱의 약수는 1, 2, 2의 제곱. 3의 약수는 1, 3. 그래서 요 바구니에서 뽑힐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하나, 둘에다가 1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바구니에서 포함하는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뽑을 수 있는 우리 선택지는 몇 개 있어? 1 또는 3 두 개 있어. 이 두 개를 곱한다. 총 6개의 약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12는 약수의 개수가 총 6개라는 소리야. 다음에 2번 볼게. 18인데 이거 한번 소인수분 해봅시다. 자, 3, 6, 18. 여기 소수. 2, 3은 6. 자, 그러면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 자, 그러면 2의 약수의 개수는 1과 2 이렇게 두 개고 3의 약수의 개수는 1, 3, 3의 제곱이니까 총 3개. 그러면 요 바구니에서 뽑을 수 있는 선택지는 2가지, 요 바구니에서 뽑을 수 있는 선택지 수는 3가지. 그래서 2 곱하기 3 하면은 여기 나오는 이 6이라는 게 바로 18이라는 숫자에서 나올 수 있는 약수의 개수인 거지. 그러면 10이나 18이나 총 약수가 전체적으로 6개 있는 건 똑같네. 그럼 약수가 6개가 안 나오는 거를 골라주면 되겠네. 63 한번 소인수분해 해봅시다. 자, 63은 9, 6에 63인데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나눈 셈 할 때 우리가 9로 나눠버리게 되면 얘는 합성수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소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인수분해 할 때 거꾸로 나누는 거는 무조건 소수로만 이렇게 나눠줘야 돼. 9처럼 합성수로 나눠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소수로 나눠줘야 되고 21, 3으로 나눠주면 7. 63 같은 경우에는 3의 제곱 곱하기 7이니까 우리 3의 제곱의 약수의 종류는 1, 3, 3의 제곱. 7의 약수의 종류는 1, 7. 그래서 요 바구니에서 뽑을 수 있는 가지수 3가지, 요 바구니에서는 2가지. 그러면 3의 제곱 곱하기 7, 63의 약수의 총 개수는 6개. 또 똑같이 6개 나왔네. 그럼 4번 한번 볼까? 64. 자, 64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자, 얘는 8, 8에 64. 자, 그럼 8은 2, 4, 8, 2, 2는 4. 자, 여기도 보면은 2, 4, 8, 2, 2는 4. 2가 총 몇 개 있어? 2가 6개 있지. 자, 그러면 2의 6제곱에 우리 총 약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 일단 약수의 종류 보면은 1부터 시작해서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6제곱. 총 몇 개야? 여기까지 하면은 총 6개인데 여기 1까지 포함시키니까 전체적으로는 7개라는 걸 알 수 있지. 아까 우리 6개인 거 구해야 되는데 여기 왜 7개야? 정답 4번이라는 거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147까지 한번 보고 가보자. 147을 우리가 7로 나눠보면은 2, 7에 14, 7, 1은 7. 한 번 더 3으로 나눠보게 되면은 7. 147은 3 곱하기 7의 제곱이야. 그러면 3의 약수는 1과 3. 7의 제곱의 약수는 1, 7, 7의 제곱. 그럼 여기서 뽑을 수 있는 선택지수 2가지. 여기서는 몇 가지야? 3가지. 2가지랑 3가지 곱해주면은 총 6가지니까 147은 총 약수의 개수가 6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나머지 6개 나오는데 이에 6제곱만 7개 나오니까 정답 4번이라고 체크해주면 되고, 쌤처럼 굳이 일일이 이렇게 체크를 안 해도, 일일이 이렇게 바구니, 이 주머니 같은 거 안 그려도, 자, 여기 있는 지수에다가 플러스 1, 여기 있는 지수에다가 플러스 1 한 다음에 이 두 개를 곱해주면 쉽게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2고 여기는 3이지. 2 곱하기 3 하면 얼마야? 6개.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 2고 여기 1이지. 자, 그러면 각각 플러스 1을 해줘. 그런 다음에 얘네 둘을 곱합니다. 자, 그러면 3 곱하기 2니까 6가지. 자, 그 다음 여기는 우리 여기까지가 6가지인데 1까지 포함을 해야 되니까 우리 플러스 1 하는 개념이라고 했었지. 그러면 약수는 총 7가지.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여기 2인데 여기 약수의 개수가 1까지 포함시키면 플러스 1. 세 가지에다가 여기 지금 1이 생략돼 있긴 하지만 우리 약수의 종류는 1부터 시작이니까 플러스 1 포함해서 2, 3, 2, 6, 6가지. 이것도 똑같아. 2, 3은 6.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
하다가 막히는 게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물어보고, 와, 지금 시간 5시인데, 나 언제 자냐. 그래도 너가 열심히 해준다면, 그게, 음, 가장 큰 보상일 것 같아, 쌤한테는. 그래,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 수업 시간 때 보자. 답 고쳐서. 그리고 너가 풀었다고 해서, 그게 항상 답은 아니야. 왜냐면 우리는 풀이 과정도 함께 배워가는 단계다라고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 임해주는 게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러면 안녕.